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9월 24일의 경기 첫 번째로 SK와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양팀의 선발 투수는 이건욱 선수와 요키시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SK의 이건욱 선수의 데이터. 이번 시즌 24경기 중 총 19경기 선발 출장에서 6승 7패, 방어율은 5.2 기록 중에 있으며 98과 3분의 2이닝 동안 79개의 피안타, 그리고 72개의 탈삼진, 총 57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욱 선수는 시즌 초반 적은 피안타율을 장점으로 가져가면서 효율적인 투구를 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8월 달에 들어서게 되면서 8월 달부터 하락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를 상대로 이때 두 차례 호투를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타격이 강한 NC와 그리고 또 두산을 상대로는 3경기 동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볼넷을 13개나 난발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던 최근 성적이죠. 따라서 최근 4경기로 본다면 볼넷 자체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경기 동안 총 17개나 기록해주고 있죠. 여전히 이건욱 선수는 좌타자에게도 그리고 우타자에게도 그렇게 약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으며 현재 우타자에게는 2할 1푼 3리라는 좋은 피안타를 보여주며 시즌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건욱 선수입니다. 여기에는 이건욱 선수의 이 구종 중에서 특히 변화구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겠죠. 직구 또한 타자의 눈에 들어오는 높은 위치로 공이 잘 들어가면서 타자의 헛스윙 또는 범타를 유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변화구들을 포함한 다양한 구종의 좋은 피안타율이 장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진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피안타율도 좋게 나오고 좌우타자 피안타율도 좋게 나오고 결국은 이러한 볼넷을 극복해야만 좋은 피칭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상대 요키시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요키시 선수 시즌 21경기 등판에서 2.13의 방어율, 11승 4패 기록 중에 있으며 127개 이닝 동안 106개의 피안타, 87개의 탈삼진으로 총 뛰어난 제구를 바탕으로 30개의 자책점만 기록해주고 있죠. 이때 KT, 9월 KT를 상대로 조기 강판 당한 이후에 이때 이후 다시 불안감을 지우고 2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탈삼진 능력도 보여주며 자신이 에이스 투수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죠. 그렇지만 현재 좌우타자 피안타율도 역시나 2할 초반대로 준수한 요키시 선수이며 이 실투성 슬라이더와 그리고 나머지 투심 정도를 제외를 한다면 거의 타자들이 제대로 공략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구종별 피안타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SK를 상대로는 이때 한 차례 등판해서 플러스 피칭을 했으며 6월 상대 이후 첫 번째 상대라는 점이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직구로 우겨넣는 피칭이 아닌 변화구 위주의 맞추어 잡는 피칭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략이 들어간다면 또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SK 타자들이 감을 못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김하성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서 3일 만에 돌아오자마자 활약을 해주면서 키움의 타선에 활기가 다시 돌고 있죠. 이전 한화전을 기점으로 조금은 이때 힘이 빠진 듯한 타격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돌아온 김하성을 필두로 공격 또한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여지죠.
키움도 현재 LG와 KT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따라서 안 그래도 공백 보이고 있는 선발 자리가 있는 상황에서 에이스 용병 투수가 나오는 경기에서는 불펜 자원을 최대한 아끼면서 효율적인 승리를 하려고 드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게다가 누냐구가 좋은 키움의 테이블 세터들이며 최근 이건욱 선수의 볼넷 개수를 본다면 내일도 걸어 나갈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키움이며, 그에 따라서 클린업 트리오가 해결해주며 좋은 득점력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키움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며, 홈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마이너스 핸디캡으로의 접근도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롯데와 한화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박세웅 선수와 서포홀드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박세웅 선수의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현재 22경기 등판에서 8승 7패로 방어율 4.18 기록 중에 있으며 118과 3분의 1이닝 동안 127개의 피안타 그리고 92개의 탈삼진 총 55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월 중순부터 페이스가 올라왔던 박세용 선수이지만 9월달 두 차례 등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KT와 LG라는 타격이 강한 팀을 만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죠. 하지만 직전 두 경기에서는 플러스 피칭을 해주면서 팀의 타격만 도와준다면 승리를 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피안타율은 현재 좌타에게 3할에 근접하며 적적 수준보다는 높은 피안타율 보여주고 있죠. 우타자에게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7월 들어서 많이 던지기 시작한 이 스플리터가 성적의 반등에 핵심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박세웅 선수입니다. 이 또한 시즌 초반부터 활용해오던 이 커브가 간접적으로 효율을 보고 있죠. 몸 상태가 안정적이게 되면서 부상 이전 전성기 때 포크볼성 스플리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타자들이 스플리터를 노리고 들어오다 보니까 커브에 대한 대처가 되지 못하면서 범타가 나오고 있으며 어느새 변화구들의 피안타율이 몹시 낮아진 박세웅 선수이죠. 따라서 재고에 큰 불안함만 없다면은 안정적으로 타자와 승부를 할 수 있다면은 통산적으로는 한화에게 약했던 박세웅 선수이긴 하지만 내일은 호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한화의 서포홀드 선수의 데이터. 상대인 서포홀드 선수는 이번 시즌 22경기 선발 등판에서 6승 13패, 방어율은 5.44로 129개 이닝 동안 166개의 피안타 그리고 76개의 탈삼진 총 78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죠. 이번 시즌 롯데를 상대로 4차례 등판해서 4패, 패배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이었던 첫 등판을 제외를 하고는 전체적으로 피안타율이 너무나도 높은 모습입니다. 이제 8월달 마지막 롯데전부터 마무리가 좋지 못한 서폴드 선수이죠. 모두 맞추기라도 한 듯 5와 3분의 1이닝만을 던지면서 이닝 중간에 강판당하는 모습 보였으며 볼넷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도 연이어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체인지업 그리고 슬라이더가 아주 좋은 무기로 활용이 되는 서폴드 선수이지만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우타자에게 피안타율이 고스란히 이 직구와 그리고 또 투심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우타자에 대한 승부가 걱정이 되며 이번 시즌 롯데가 서폴드를 상대로 강한 모습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일 서폴드의 경기가 아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화가 시즌 두 번째 3연승을 기록하면서 상승세에 올랐죠.
하지만 내일 정우람 선수가 등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 롯데의 경우에는 최근 동기부여가 가장 확실한 몇 팀 중 한 팀으로 전력적 우세에 있는 경기들에서 본인들의 최고의 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팀 중 하나입니다. 분명 롯데 불펜의 불안정감은 존재를 하고 있으며 박세웅 선수가 통산 하나를 상대로 약했다는 점도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격에서 이러한 타격을 가진 롯데가 서폴드를 초반에 무너뜨리고 경기의 밸런스를 무너뜨려 버린다면 한화의 불펜 운영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며 그에 따라서 공격력으로 한화를 롯데가 압도하면서 승리를 챙겨 5강 싸움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같은 날 삼성과 두산의 경기 데이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라이블리 선수, 최원준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삼성의 라이블리 선수 데이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15경기 선발 등판하며 4승 7패, 방어율은 4.74로 74개 이닝 동안 66개의 피안타, 그리고 65개의 탈삼진, 총 39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이블리 선수는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략을 당하면서 부진하고 있는 라이블리 선수입니다. 9월 첫 경기에서 플러스 피칭을 해주면서 2연승을 챙겨갔지만 직전 경기에서 기아를 상대로 완전히 또 무너지고 말았죠. 피안타율 자체가 정말 낮은 라이블리 선수인데 이날 4개 이닝 만에 9개의 피안타를 허용하고 말았죠. 이날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슬라이더와 그리고 커브였습니다. 이 슬라이더와 커브가 문제였고 여전히 라이블리 선수의 직구는 강한 모습을 그 와중에도 보여주고 있었죠. 분명 직구 계열의 공은 너무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를 거치면서 쌓인 데이터는 분명 직구와 투심 패스트볼은 구사율이 총 50% 이상이기 때문에 일할 때 좋은 피안타율은 분명히 신뢰도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빠른 공이 위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볼넷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직전 기아전의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두산을 상대로도 아무래도 이러한 볼넷들 때문에 고전을 했던 만큼 볼넷 관리만 잘 된다면 의외 호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대인 최원준 선수의 데이터, 이번 시즌 35경기 등판에서 총 12경기 선발 등판 치루었습니다. 총 9승 1패, 방어율은 3.77 기록 중에 있으며 93개 이닝 동안 102개의 피안타, 그리고 71개의 탈삼진, 총 39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죠. 이때 9월 첫 등판까지만 해도 두산의 승리 보증수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최원준 선수였지만 이 직전 두 경기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죠. 이때 6회 등판해서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 강판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직전 KT전에서는 여기 피안타 9개, 1개, 피홈런 포함해서 총 11개의 출루를 허용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던 최원준 선수였죠. 이 최원준 선수는 사이드암 계열의 공을 던지는 선수이며 140 안팎의 공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직구의 비중이 60%가 넘게 나왔지만 최근은 이 슬라이더의 의존도를 더 높인 모습이고 효과를 보고 있죠. 좌타자에게는 이렇게 볼넷이 조금 더 많이 잡히고 있는 점은 아쉽지만 사이드암 투수의 고질적인 좌타에게 약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듯 합니다. 이번 시즌 삼성을 상대로 나와서 이때 총 10개 이닝 동안 19개의 피안타 기록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내일 아쉬운 모습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현재 두산이 순위표에서 정말 어색한 곳까지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기아와 롯데 맹추격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팀의 전력이 현재 많이 붕괴된 모습 보이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투수진이었습니다.
타격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 보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불펜에서 박치국 선수를 제외를 한다면 모든 선수들이 안정감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선발에서도 함께 살펴보신 최원준 선수와 이외로는 알칸타라를 제외하고는 유희관, 함덕주, 플렉슨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로테이션에서 2승에서 3승을 챙기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 되고 말았죠. 게다가 삼성은 최근 타격에 조금 불이 붙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블리가 볼넷만 남발하지 않는다면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은 만큼 의외의 강점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선발에서의 데이터상 라이블리가 포텐셜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 부분과 최근 타격에서의 상승세를 가진 삼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일 삼성이 최근 한화에게 맞아 수입을 당한 좋지 못한 분위기를 누르고 분위기인 두산을 누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